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제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녹화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뭐 전국의 우리 예비 후보들이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그 중앙당의 공관위원회 있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예비 후보들을 지금 면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지역에 계신 우리 예비 후보들이 면접을 위해서 서울을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올라올 수밖에 없죠. 예, 올라온 김에 잠깐 저희 방송국에 들러서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녹화로라도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 갑을병 지역 중에서 갑지역입니다. 갑지역의 양정무 예비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고성호 TV 처음이신데 우리 예.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고성국 TV에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국산 골프채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양정무입니다. 가장 어려운 분야인데 그래도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 갑 지역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특히 전주 갑은 가장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낙후된 이유는 바로 한쪽 날개가 없이 오로지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만 35년 동안 배출하다 보니 결코 견제가 되지 않는 곳이 되어서 한쪽 날개 없이 나르려고 나를 수도 없었고 결국은 추락해서 깊이 땅속에 박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수의 대표적인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출마하여 당선시켜 주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북 발전과 전주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산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양정무 예비 후보 전주 갑 지역입니다. 전주 갑 지역의 양정무 예비 후보를 우리 전라북도의 조배숙 의원이요. 예, 도당위원장. 조배숙 도당위원장이 아주 강력 추천을 하셨어요. 저한테도 전화를 2번이나 하시고 당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뭐 당선만 된다면 정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전라북도 전주 갑 지역이요. 예.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할 것 없이 다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험지인데 출마 결심하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전주를 참 내 고향을 사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전히 제 전주를 내려가고 또 이번에 국민통합위원회 전라북도 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도 굳이 이 지역에 사업체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제 고향을 선택해서 전라북도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것은 전북을 그만큼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내 고향 사랑이 거의 내 종교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상태로 놔두면 전주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계속 도청 소재지가 인구가 줄어가는 그런 곳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도청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가 300명이 겨우 넘어가는 그런 학생 수라면다면 그건 정말 미래가 없는 도시로 전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에 찬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예, 고향을 너무 사랑해서 딴 데 갈 수도 있지만 고향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주요? 예. 전주가 그렇게 좋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은 누구나 다 좋겠지만 박사님 저는
전주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우리 한국의 역사적 흔적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또 우리 한옥단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한옥단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포근하고 왠지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면 네. 아직까지 전주시 이 안에 있는 동들이 도시가스가 연결 안 된 집들이 아하,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예. 돈이 없어서 연결을 못 시킨 겁니다. 개인 주택들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예.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아이고 없습니다. 그러네. 예. 그게 그래도 전라북도의 수부도시 도청이 있는 전주인데 예. 전주가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 전체가 어떨지. 예. 예, 그동안 뭐 한 수십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독점해온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 한 군데에서라도 좀 파열음을 내고 돌파구를 열어서 뭔가 진정으로 고향을 좀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의지로 이번에 출마를 하셨어요. 그 양정무 후보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예. 이 전라북도 협의회 회장이니까 그 좌파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거고 공격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옛날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전라북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 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욕을 얼마나 하고 뭐 제 사진 찍고 불태우고 아이고 뭐 저런. 그러니까 제 조카가 하도 은행에 있는데 욕을 많이 해서 예. 어르신 제 백부님이신데 할아버지 되시는데 욕 좀 그만하십시오. 아이고, 예. 뭔 죄를 얼마나 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최다 득표를 그동안에 역대 최대 성적이 14.3%가 나왔고요. 네. 또 그 후에 이제 뭐 우리 조배숙 의원님도 도지사 출마해서 17.9%. 네.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많이 얻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전주 시민이 그래도 나름 잘 현명하게 선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역의 얘기를 잘못하면 또 지역 갈등 부추길 수도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영남권을 이렇게 돌면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파란색으로 프래카드도 걸려 있고 뭐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거든요. 영남 분들은. 거기는 약 34%에서 35%가 민주당이 당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곳은 단 한 건도 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된 곳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도 이제 전주, 익산, 군산에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한 명씩 있습니다. 아, 그 한 명이 광역 광역과 이제 기초? 광역은 광역에도 한 명 있고 기초에 한 명씩. 그런데 그 한 분씩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아, 그래 말이에요. 아무 짓도 못 합니다. 네, 이번만은 좀 새로운 변화를 지역에서부터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정무 후보 이렇게 보니까 아까 랭스필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골프채 제작 회사라고요. 예. 근데 골프라고 하는 거는 영국에서 시작돼서 서양에서 많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박세리부터 그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닌데 맞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건 30년 전이라고 하니까 32년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뭐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무슨 PGA, LPGA 진출을 꿈에도 못 꿀 때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때 골프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저도 골프를 때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이 언론사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다니게 됐었습니다. 홍보실을.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골프 치냐고 홍보실 책임자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프를 그래서 골프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국산 골프채를 사러 갔습니다. 뭐 나는 원래 우리 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스타일을. 그래서 국산 골프채 있습니까라고 뭐 백화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사람을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니 이 사람은 골프채를 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평가를 하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좀 언짢았죠. 이 사람이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구나. 왜 무시하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 국산채를 누가 찼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좀 저도 언짢게 했죠. 왜냐면 당신은 국산 아니야? 내가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도 과감히 들이대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 당신은 국산 아니야 그랬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네. 우리나라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들이 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OEM으로 제작돼서 나가더라고요. 아, OEM으로? 그럼 예. 실제로는 우리 거네. 예. 예. 그런데 그게 외국 갔다가 들어오면서 둔갑되면 그냥 몇십 배씩 그렇죠. 받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드라이버도 퍼시몬 감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그 감나무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고산산이나 강릉산 감나무 뿌리로 만들면 단단하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예. 그런 게 다 오르고 아연 같은 경우는 뭐 부산의 사상공단에서 아연 대단히 물량 받아서 나가고. 아, 그랬군요. 예.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이름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보짓을 하네. 그러네. 예. 그 당시에 골프채 공식으로 수입 금액만 32년 전에 33년 전 이때 약 한 3천억 육박한 공식 그 정도로. 수입을 했어요. 어이구, 예. 엄청나. 지금 진짜 우리 바보짓 많이 했네. 3조 정도. 지금 예. 같은 환율로 따지면 네. 한 3조 정도 되겠죠. 예. 야, 이거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는 박사님 좀 바보 같은 그래서 이제 앞뒤 전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앞뒤 전차? 예. 바로 생각이 결정 나면 바로 시작합니다. 예. 이거 뭐 뒤로 쳐다볼 필요도 없고. 네. 이거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수입 대체효과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수출하면 또 수출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특히 골프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강해가지고 제일 강하죠. 처음 사업하시고 나서도 고생 엄청 하셨을 것 같으네요. 예, 부도도 나고 뭐 그냥 아주 참 고생. 예, 아주 뭐 제일 미안한 게 가족들한테 늘 미안했죠. 예. 네,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국산 브랜드를 이제 32년째 유지하고 세워 놓으셨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골프채 만들고 나서 뭐 삼성에서도 아스트라 만들고 코롱 옐로도 한일합성 프로메이트 LG그룹의 반도 스포츠 금호그룹의 포즈 뭐 명성 드라코 동성학 팬텀 내놓으라는 기업들입니다. 대한민국 다 포기했어요. 아하. 오로지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외제 선호 사상이 높은 곳이 바로 국산 특히나 이제 우리 골프채 부분이었는데 그걸 32년 동안 지키고 견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네요. 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국산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고 그렇죠. 이게 홍보를 한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홍보비 감당이 못해서 부도도 나고 저런. 막 그랬었습니다. 예, 사실 골프는 골프 선수들이 거의 움직이는 광고판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우리나라 제품을 광고를 하면서 필드를 누비면 그런 광고 효과가 시너지가 생겨서 엄청날 텐데. 근데 이제 그들이 주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홍보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물론 뭐 우리 선수들 중에서 뭐 펄신, 강수현 뭐 이런 큰 선수들 다 후원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결국은 홍보비의 과중한 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기업에. 그러네요. 네. 하여튼 어렵게 그러나 진짜 고집스럽게 한계를 파오신 분입니다. 양정무 전주갑이 후보입니다. 그 전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골프를 알게 됐다고 그러셨는데 기자 생활은 아니고 제가 이제 사업국에 사업국에 언론사 사업국에 사업국에 광고국에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정치는 늘 학생운동을 제가 하면서 80년도에 제가 군산 수산전문대학교 그때는 이제 2년 6개월짜리인데 특수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업 장려책에 의해서 수산대학에 한 학기 수업료가 24,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장학생 받듯이. 예, 그래서 이제 전교생이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있는데 이제 80년도 학생운동이 세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거기 임시 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운동을 주도를 해서 제가 데모 책임자로 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그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40 그럼 제적당하신 거예요? 이제 제적 하루 전날 제가 자퇴서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제적 공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 발로 나가겠다.
쪽팔리게 뭐 제적을 당하냐 내 발로 내가 쓰고 나가면 되지. 그리고 예. 이제 나왔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군산대학교하고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45년 만에 2월 20일 날 명예 졸업장을 준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좀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지니까 이 예. 대학에서 그래도 동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뭔가 그래도 예. 도움이 좀 되겠다 생각이 든다 보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젊을 때부터 이 정치에 관심을 쭉 갖고 예,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 직접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거는 재작년 윤석열 후보 예. 예, 선대위에 예. 그 정말 우리 정말 지금 기업을 하면서 제가 늘 느꼈던 것이 네. 노동개혁 또 뭐 교육개혁 이런 지금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하지 않으면 기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걸 보고 제가 참 느낀 것은 반드시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데 이게 사회주의화 돼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서 네. 꼭 이걸 만들어야겠다. 제가 역사 문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고조선 고구려 역사박물관을 포천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포천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이 서린 게 뭐냐면 우리 거에 대한 그 골프채 부분도 그렇고 설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역사를 왜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비하하고 사는가 그런 의미에서 고조선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그걸 내 사제를 다 털어서 그걸 운영을 하고 그러셨어요? 있는데 네. 우리 역사학자들이 좀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함께 노력해서 그때 20만 명을 3월 2일 날 지지선을 제가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역사운동 역사학자들. 예. 민족 역사학자들. 어이구, 뭐 대단한 숫자네요. 굉장히 아마 가장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선언을 하게 만들었죠. 네. 국민의힘 그 당시 선대위원회 제가 1번 선대위원장입니다. 그래요? 특이.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그 후에 되게 저를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또 저는 뭐 제가 사업하는 게 있어서 제 일을 하면서 국정을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셨는데 내 고향 전주를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정치인문의 동기 중에 하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 양정무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시면 그 전주를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세요?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지나가는 역할입니다. 와서 한옥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규모로 큰 규모로 되어 있으니까 와서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뭔가 체험하고 느끼고 숙박하고 볼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단지 한옥만 보고 갑니다. 그런 게 너무 컨텐츠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하드웨어는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너무 잘못된 것 같다. 거기 한 예로서 견원 궁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한 3km 정도,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천년의 고도라고 해놓고 말상 견원 궁터지 하나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터가 있는데 그 동안에 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터 하나 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보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견원 왕의 궁터에서 요즘 캠핑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학생들 또 가족들이 와서 캠핑타운 만들어 놓고 또 그곳에 역사적인 어떤 박물관 단지를 요즘 사립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단지화시켜서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드리고 그러면 그곳에 다 모이지 않겠나. 그리고 보고 느끼고 또 뭔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전주교도소가 20년 전부터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이제 확대돼 가지고 시내권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참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산이 법무부에서 확보를 시켰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늘어지니까 이게 예산액이 또 너무 증가되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 당선되면 신속하게 추진해서 네. 그 지역의 넓은 땅을 전주 발전을 위해서 교육하고 노력해야 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호남 지역은 워낙 그 풍광도 좋고 또 역사 문화가 오래되고 또 먹거리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좀 다녀본 적이 많은데 전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일단 한옥마을 가서 한 2시간 둘러보면 되게 둘러보죠. 그다음에 밥은 거기서 안 먹어요. 전주 비빔밥집 맛집은 또 시내 따로 있어. 예, 예. 거기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내려가요. 내려가자. 여수나 순천으로 그쯤에 가서 이제 숙소 잡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꼬치 하나 사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고 왜 그러냐면 야당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예. 잡은 고기 물고기 주지 않습니다. 잡은 물고기 그러네요.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그들은 네. 나와서 선거운동 안 해요. 그래요?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예. 전주 갑지역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주에 계신 아미고님들하고 예. 같이 전주 시내를 잠깐 둘러봤는데 그 전주 가명터 예. 복원식 해놓은데 예. 거기 갔었거든요. 바로 우리 저희 거기가 갑지역입니까? 예, 지역구입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거기를 예. 제외한 그 바로 주변이 저녁 7시만 되면 이제 슬럼가로 바뀝니다. 그래요. 그 속에서 예.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런. 그래서 예. 저도 갑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전주 갑이 전북의 갑인데 네.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인데 이곳이 슬럼가가 되면 되겠냐.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곳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뭐 평균 땅값이 뭐 요즘 그 지역은 가명터 근처에 200만 원, 300만 원 한답니다. 그래요? 옛날에 2천만 원, 3천만 원 저런. 곳입니다. 아이고 참 이게 진짜 좀 제대로 일머리 있는 분들이 들어서서 제대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현역 국회의원 예. 윤덕인가? 예, 김윤덕 씨입니다. 그 사람 그 잼버리 가지고서 사고 쳤던 사람 아니에요? 공동위원장을 정부 예. 여당하고 우리 정부 측하고 같이 했죠. 네. 그런데 저는 참 그분은 잼버리 책임자였거든요. 공동 책임자. 그것도 6년이 넘게 책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머리 깎고 자기가 투쟁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예. 잼버리 그 파행에 책임을 묻겠다. 예. 나는 정말 어느 도단도 난 저런 어떻게 저렇게 앞뒤가 전혀 180도로 바뀔 수 있을까? 예. 요즘 야당에서 하는 행태, 당 대표 하는 행태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때 다들 참 혀를 찼어요. 야 적반하장도 저 정도 되면은. 예, 아니 자기가 책임지고 여당은 예. 정부는 분명히 그 당시 이 여가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예. 사과하고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공동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럼 본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주 가명이 됐든 전북도청 앞이 됐든 전북도의회 앞에서든 석고대조 해야 될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은 머리를 깎고 자기가 피해자라인 것처럼 이런 투쟁을 하는 거 보고 예. 참 과연 우리 전북에 이래도 되는지 제가 참 한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 전라북도 도지사도 그렇고 또 전라북도에 오랜 정치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한 며칠 사이에 표변해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을 핍박하지 마라 이러고 예.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 그러고 이런 식으로 돌변하는 걸 보고 정말 다들 많이 놀랐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잼버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으로서는 되게 아픈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잼버리가 잘 됐다면 전북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었지만 잼버리가 조금 잘못 파행되고 이러면서 물론 수습을 정부가 신속하게 나서서 참 잘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잼버리의 아픔을 딛고 네. 새로운 또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전주를 맡겨둘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국회 진출하시면 어떤 일, 어떤 의정 활동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전주에 가서 느낀 것이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주 발전을 위해서 일단 내 지역구 주민들이 선택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하고 대통령님께 가서 좀 때라도 좀 쓰고 그러면서 제가 앞뒤 전차 불도저니까 분명히 정말 전라북도를 좀 도와주십사라고 정부에도 하소연도 하고 네. 또 우리 국회 여당 의원님들에게 또 전북을 좀 사랑해 주십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전북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이제 그게 되고 나면 그 단계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특히 또 역사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천의 고조선 박물관이요? 예, 고조선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그 왜 포천에다 가셨어요? 포천이 그 지역이 바로 한반도의 중심 영중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심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펼쳐지고 우리의 국혼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단 고조선과 고구려는 강대한 그렇죠. 우리 그 만주벌판과 동아시아의 주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북쪽으로 가야 된다. 가자라는 뜻을 했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들었죠. 거기다 포천에다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거요. 무슨 뭔 짓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늘 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대했던 영토와 역사 저는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포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언뜻 한번 본 것 같은데 바로 도로가에 있습니다. 왜 저기 있지?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다음에 포천 갈 때는 꼭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전주갑입니다. 전주갑 지역의 양정무 예비후보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보수의 제일 아이콘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고성국 박사님 TV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우리 보수 진영과 시청자들께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여당 후보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서민들이 또 우리 주민이 시민이 어떤 눈과 귀가 되고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까 합니다. 저 양정무 전주갑 시민 여러분, 저 양정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별명이 참 한 번 들었는데 안 잊어지네요. 앞뒤 전차. 앞전차 하나로도 부족해서 뒤로도 전차를 달고 다닌답니다. 앞뒤 전차. 전주갑 예비 후보 양정무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